반갑습니다. 잠시 쉬고 오셨나요? 잠시 쉬고 바로 하셨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쉰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쉬셨다면 앞에 내용 한번 읽어보고 오시고요.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죠. 다음 생산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과 정률법을 이용하여 2000X1년부터 2000X3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의 처리하고 2000X3년 말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계산하시오. 장부가액, 장부금액 같은 말인데 이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이 있고요. 100만 원짜리입니다. 잔존가치가 20만 원. 내용 연수 5년. 취득일은 2000X1년 1월 1일이고 정률도 있네요. 그다음에 뭐 예정 생산량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산량 비례법에 필요한 그런 정보인데 정액법과 정률법에는 4번 정보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그냥 뒤에 제가 또 생산량 비례법하고 연수학계법도 풀어놨어요. 참고로 보시라고. 어쨌든 일단 정액법부터 보겠습니다.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는 건드리지 마라. 기억나시나요? 잔존가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기계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잔존가치가 20만 원. 20만 원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 80만 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하는데 내용 요소를 나눠줘야 돼요. 곱하기 5분의 1. 뭐 나누기 5 해도 되고 곱하기 5분의 1 해도 되고 80만 원 나누기 5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80만 원 나누기 5 하면 16만 원이 나옵니다. 너무 쉽습니다. 16만 원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인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개하면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차변에 2000X1년 차변에 감가상각비 16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상각 누계액 16만 원. 너무 쉽죠. 잔존가치 빼고 남아있는 80만 원에 내용요소 나눠주면 16만 원 되니까 매년 똑같은 분개를 계속하게 됩니다. X2년에도 똑같습니다. 2000X2년에 감가상각비 16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똑같습니다. 2000X3년 똑같습니다. 감가상각비 16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똑같아요. 왜? 정액법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균등상각이니까.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또 문제 물어본 게 2003년 말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계산하라.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뭔가요?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거. 16만 원, 16만 원, 16만 원 합산하면 16만 원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하면 48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X3년에 말 장부금액은 100만 원 빼기 48만 원 하면 52만 원이 2000X3년에 장부금액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잠깐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 보면 쉽죠. 쉬운 정도는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몇 번 보면 쉬워져 있을 겁니다. 정액법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 합한 거 누계액이고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장부금액이 된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률법으로 가야 되겠네요. 정률법 보시면 천천히 하죠. 기계장치 취득가액 이렇게 있고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X1년에 감가상각비 계산해보죠.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정률은 0.4 40%입니다. 곱하기 0.4는 40% 0.3은 30%겠죠. 어쨌든 0.4 곱해주면 2000X1년의 감가상각비는 40만 원 이 되는 거죠. 2000X2년에는 100만 원에다가 취득원가에서 그 전에 감가상각비를 빼줘야 됩니다. 40만 원 빼주는 거죠. 빼기 40만 원. 여기다가
정률을 곱합니다. 곱하기 0.4, 40%죠. 0.4. 여기 계산하면 24만 원이 나오네요. 24만 원. 계산기 많이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0X 2년의 감가상각비 24만 원 계산했고요. 2000X 3년에는 역시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그 전에 감가상각비를 다 빼줍니다. 40만 원 빼주고요. 24만 원도 빼주고 여기다가 0.4 하는 겁니다. 이게 정률법이에요. 계산하면 100만 원에서 40만 원 빼주고 24만 원 또 빼주고 여기다가 0.4 하면 14만 4천 원. 이게 2000X 3년에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분개해 보겠습니다. 2000X 1년의 분개는 처음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4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2000X 2년에 역시 감가상각비 똑같습니다. 뭐 24만 원. 계승과목은 똑같고요. 금액만 달라지죠.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원. 2000X 3년에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차변에 14만 4천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4만 4천 원. 이렇게 매년의 분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개 자체는 쉬워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 달라지니 금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금액 계산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죠. 보니까 할만하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득원가에다가 정률 첫 번째 연도는 하고 두 번째 연도부터는 그 전에 계산했던 감가상각비를 빼준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다는 개념입니다. 빼주고 정률한다. 그래서 2000X 3년에 3년 말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그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다 빼주면 됩니다. 40만 원, 24만 원, 14만 4천 원 빼기 40만 원 빼기 24만 원 또 빼기 14만 4천 원 하면 장부 부분이 나오죠. 100만 원에서 40만 원 빼주고 24만 원 또 빼주고 14만 4천 원 또 빼주면 21만 6천 원이 됩니다. 26천 원. 이게 2000X 3년 말 감가상각하고 나서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연습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보시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도 뭐 단순하지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한번 연습장에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0X 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0X 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를 다 합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요. 장부 금액 같이 구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51페이지에는 뭐 연수학계법도 있고 생산의 비례법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뭔가 너무 궁금하다 그렇다면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데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제된 적은 있는데 무시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보실 거는 딱 하나만 보자. 그렇다면 151페이지 그냥 넘기기 너무 아깝다. 딱 하나만 보자. 그렇다면 151페이지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채납법은 초기에 많이 생각하고 정률법에서 봤죠. 초기에 많이 생각하고 갈수록 적게 생각하는 초기에 많이 생각하고 후기에 적게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 방법을 가속삼각법을 한다. 가속삼각법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거 문장 하나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죠. 그래서 균등삼각이었고 이런 방식들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채납법 이런 것들은 가속삼각법이다. 그것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입니다. 처분. 일반적으로는 처분 그러면 돈 받고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폐기하는 것도 일종의 처분이긴 한데 보통은 그냥 돈 받고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고 처분소송을 인식한다. 그래서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처분가액이 더 크다. 장부 가액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겠죠. 비싸게 팔면 이익이 되니까. 싸게 팔았다. 처분 가액이 더 적다. 장부 가액이 큰데 더 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장부가액하고 비교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취득가액이 아니고요. 써주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 X. 취득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여기도 취득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 취득가액 X. 취득가액이 아니고 장부가액하고 처분가액을 비교해서 처분이익인지 처분손실인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뭐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회계처리 분기를 해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보겠습니다. 처분이익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장부가액이 처분가액보다 적으면 싸게 팔았으면 비싸게 팔았으면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이익이 생기겠죠. 취득가액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80만 원.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인가요? 빼면은 20만 원이 장부가액이겠죠.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니까 20만 원 장부가액이고 기계장치 현금 30만 원 받고 그러면 비싸게 팔았네. 10만 원 비싸게 10만 원 처분이익이겠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분개할 때는 이렇습니다. 현금 받은 건 어쩔 수 없이 현금 들어오는 건 차변에 들어왔다고 적어야 되고요. 기계장치는 취득가액이 대변으로 나갑니다. 취득가액이 대변으로 나오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주자. 왜?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팔 때는 대변 누계액은 차변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차 차액을 찾아야 되겠죠. 차변 합계가 110만 원이니까 대변 합계도 110만 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익이라는 걸 써주는 겁니다. 10만 원은 처분이익 써주는 거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은 통째로 취득가액 전체 금액 통째로 대변으로 나가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조건 차변에 써주고 돈 받은 거는 돈 들어오는 거니까 차변에 써야 되고 나머지 차액이 대변에 나오면 처분이익이고 만약에 차변에 모자란다 그러면 처분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익은 대변, 손실은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 그렇죠. 처분손실 나는 경우 보겠습니다. 처분손실은 싸게 팔았을 때죠. 장부 금액보다 싸게 팔았을 때. 장부가액이 처분가액보다 크다. 처분가액이 싸네. 그럴 때 취득가액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80만 원. 뭐 조건 똑같네요. 근데 이 기계장치를 현금 5만 원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5만 원. 그러면 장부 금액이 2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네. 15만 원 손실이 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 손실이 15만 원이겠구나 하는 거죠. 현금 5만 원 받은 건 그대로 현금 적고요. 기계장치 취득가액 그대로 통으로 대변으로 나갑니다. 반드시 차변에는 뭘 써야 된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차변에는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 써주고 그러면 대변 합계가 100만 원인데 차변 합계는 이것만 하면 85만 원이네. 차변에 뭔가 모자라는 게 있네. 처분 손실이구나. 차변이니까 손실 비용 처분 손실 15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됩니다. 몇 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 보실 때 이게 쉽다고 느끼신다면 뭔가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천재십니다. 난 천재는 아닌데 뭔가 이상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난 몰랐는데 공부도 못했고 집안에서도 에이 저 어디다 쓸까 부모님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몰랐는데 내가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천재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어려운데 연습해보자 라고 하시면 정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 감가상각 누계액 무조건 차변에 팔 때는 차변에 통으로 취득 원가가 대변에 쓴다. 대변에 온다. 그리고 현금 들어오는 거는 차변에 적는 거고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비교해가지고 차변에 빈다 그러면 손실, 대변에 빈다 그러면 이익. 근데 뭐 분기하기 전에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을 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계산하고 시작하면 좀 편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